아직도 친일파 후손들이 조선인의 피와 땀으로 쌓은 재산을 움켜쥔 채 특권층 흉내를 내며 웃고 있다고요? 그 소식에 분노 게이지가 치솟았다면 오늘 이 영상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찬탄나는 사이다처럼 톡 쏘는 역사청산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자, 타임머신 시동을 걸고 1945년 8월 15일 정오로 돌아갑니다. 라디오 스피커에서 대한 독립만세 외침이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순간 광화문 뒤편 총독부 건물 지하에선 기이한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제국의 붕괴를 예감한 관료들과 조선인 친일파 일부가 밀실에 모여 패전 이후 자산 보존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엔 토지 명의를 종업원 명단으로 쪼개 분산 등기하라, 금괴를 쌀가마니 바닥에 숨겨 미군정 구호품으로 위장하라 같은 교묘한 수법이 빼곡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친일 카르텔의 생존술은 해방 후 혼란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자칭 경제통 고문이라는 훈장을 달고 미군 정청을 드나든 이들은 겉으론 새로운 국가 건설을 부르짖었지만 속으론 일제에서 받은 광산 채굴권, 철도 부설권, 삼림 벌목권을 하나도 놓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경기도 광주군 일대 목재 벌목권을 갖고 있던 고바야시 재단 소속 조선인 관리자 김정태는 이름만 김태정으로 뒤집어 달고 일본 상표를 지운 목재를 국산 건축 자재라는 위조 라벨로 서울 시내 건설 현장에 공급해 막대한 차익을 챙겼죠. 그의 손자들은 오늘날 대기업 건설사 임원으로 활동하며 가문의 비밀이라며 취재진 질문을 피해 다닙니다. 해방 직후 국회는 친일 행위자 처벌을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일명 반민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친일파의 로비와 공산 확산, 저지라는 명분에 사로잡힌 보수 세력의 반발로 반민특위는 칼날을 마음껏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상징적 인물로 끌려온 이완용 후손 재판은 증거 부족 판결로 흐지부지 끝났고 조사관이 작성한 공판 기록 일부는 국회 사고에서 의문의 화제로 소실됐습니다. 이때 불타 없어진 서류만 무려 5,000페이지. 그 안엔 토지 원소유자 명단과 강탈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50여 년 뒤 1995년 장마철 낡은 한옥 문서고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오던 날 역사 연구자 박은경 교수는 얼룩진 초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일제강점기 지주토호밀정 이름이 열거된 적색 명부가 있었죠. 이 명부가 공개되자 학생 시민 언론이 힘을 합쳐 친일 백서 편찬 운동을 벌였고 결국 2005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 요원들은 맵시 서류, 가방, 철인 스케줄이라 불릴 만큼 혹독한 현장 조사를 감행했습니다. 하루 5끼 삼각김밥으로 연명하며 경남 산청 쌍둥이 봉우리 정상까지 올라가 광산갱도 위치를 확인했고 충북 제천 비포장 도로를 4시간 걸어 들어가 옛 산림 경영 표지석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 표지석 덕분에 11만 평 산림이 국유화됐죠. 위원회 보고서는 전자 파일뿐 아니라 종이책으로도 발간됐고 젊은 세대 눈은 그곳에 닿았습니다. 19살 고등학생 박지훈은 산책 중 친일 재산 환수 지도 베타 버전을 발견하고 집 근처 공원 중앙이 일제 산림 강탈지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즉시 친구들과 팀을 꾸려 지역 신문에 제보했고 기사가 SNS에서 일주일 만에 100만 회 공유되며 해당 부지는 문화공원 제조성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어린이들이 뛰노는 잔디 아래 숨겨졌던 슬픈 과거가 드디어 햇빛을 본 셈이죠. 이렇듯 우리의 사이다 행보는 연쇄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경북 경주 용강동 일대에선 친일 기업 후손이 운영하던 골프장을 시민 쉼터로 바꾸라는 주민 투표가 열려 찬성률 87%로 가결됐습니다. 잔디 위로 분수 물줄기가 오르자 특권 대신 역사 교육을 선택한 마을 이야기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다채롭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항창고 지구에서 발견된 조선인명의 금괴 묶음은 국제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금괴 표면에는 일본 제국 육군 조달 본부 각인이 선명했고 수취인은
조선거부 김성찬으로 기록돼 있었죠. 블록체인 분석 업체가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한 결과 금괴 상당수가 파나마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국내 부동산 펀드로 흘러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별법에 힘입어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 파나마 금융당국과 공조수사를 벌였고 결국 국내 모 은행 비밀 계좌가 동결되며 금괴 상당액이 환수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친일 청산 여정엔 냉혹한 사법 절차라는 벽도 있습니다.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조상의 죄를 손자에게 묻는 건 위헌이라며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미국 보스턴대 법대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국제인권재판소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헌법학자 최윤석 교수는 친일 행위는 단순 개인 범죄가 아닌 식민 통치 공모라며 불법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 귀속 대상이라 반박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역사적 정의 실현이 사적 재산권보다 우선한다 판례를 확립했고 이에 따라 토지건물 예금 약 3조 2천억 원 상당이 환수 목록에 올랐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오자마자 국세청과 지자체는 청산 태스크포스를 꾸려 친일 토지, 건물, 예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처음 한 달 만에 새로 적발된 미등기 부동산만 1,800필지, 금액으로는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고풍스러운 대저택 한 채도 그 목록에 올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저택은 일제시기 조선 통감부 고문으로 악명 높던 하야시 마사오가 소유했던 주택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뒤 가압류 기록이 사라지며 풍문 속 전설처럼만 남아있던 그 집은 마침내 국가 소유가 되었고 근현대사 전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전시관 복도에는 대리석 계단에 새겨진 벚꽃 문양과 조선 총독부 서류 도장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 관람객들은 손끝으로 역사의 흔적을 느끼며 진짜 사이다 같다는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교육계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교육부역사단체 시민 모임이 손잡고 청산 교과서 플러스 플랫폼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VR로 독립운동 현장을 체험하고 AI 튜터와 토론하며 친일 재산 환수 사례를 사회윤리 수업 프로젝트로 확장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김도윤 군은 징조부가 남긴 흑백 사진 속 철도 부설 현장을 3D 모델링해 학교 축제에 전시했고 지역 방송국 리포터가 이 사실을 알리자 역사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그의 말이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콘텐츠 산업도 사이다 열풍을 탔다. OTT 플랫폼 24 스튜디오는 다큐 드라마 숨겨진 가문을 제작해 최초로 실명 공개에 동의한 친일 후손과 독립 유공자 후손의 대담을 방송했습니다. 방송 직후 SNS에는 우리 동네에도 숨은 역사가 있다는 글이 폭주했고 시청률은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청계천 광장에 마련된 사이다 포토존 앞에는 친구 연인 가족이 서로 손을 맞잡고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청산운동은 한다는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정치권도 빠르게 호응했습니다. 국회는 역사정의 추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격상하고 예산 18조 원을 투입해 충북 오송에 청산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 센터는 지능형 검색 엔진 딥러닝 OCR 블록체인 추적 시스템을 통합해 전 세계 어디서든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친일 재산 흐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관 발표 날 청년 활동가 박하린 씨는 데이터가 민주주의다라는 구호를 외쳤고 그 영상은 24시간 만에 조회수 800만을 돌파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역사 피로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주거난, 기후위기 같은 당면 문제 속에서 과거 청산 논의가 묻힐 수 있었죠. 그러나 시민 아이디어 뱅크에서 나온 일상 속 사이다 캠페인이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환수 펀딩 QR코드를 찍으면 음료를 1,000원 할인받고 적립 포인트는 독립유공자 장학재단에 자동 기부되는 방식이었죠. 한 달 만에 모인 금액만 5억 3천만 원. 벚꽃길이 조성된 환수 토지 곳곳에서는 벚꽃 축제와 함께 역사 체험 부스가 열렸고 아이들은 AR 앱으로 지적도 라벨을 확인하며 벚꽃잎 속에서 보드게임 친일 파산 대소동을 즐겼습니다. 경제계도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일부 재벌 가문은 과거 친일 연루 사실을 자진 고백하고 사회환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기금은 강제 동원 피해자 치료비와 식민 사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쓰였고 ESG 투자 지수가 상승하며 오히려 기업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책임 경영이 리스크를 기회로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반격도 있었습니다. 극우 단체가 친일 청사는 반기업 좌파 선동이라며 집회를 열었지만 시민들은 촛불 행진으로 맞섰습니다. 젊은 세대는 즉각 팩트체크 카드를 SNS에 배포해 가짜 뉴스에 대응했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9%가 친일 재산 환수는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봄 국립친일청산 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개관식에서 윤정민 조사위원은 20해 전엔 하드디스크 속에만 있던 리스트가 이제 전시홀을 채웠다. 역사는 끝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천장엔 사쿠라 입모양 LED 조명이 빛났고 바닥엔 환수 토지 지도를 형상화한 프랙털 패턴이 반짝였습니다. 관람 루트를 따라가면 마지막 출구 앞에 사이다 존이라 불리는 360도 영상관이 있습니다. 관객은 폭발하듯 솟아오르는 탄산 버블 그래픽 속에서 정의가 완성되는 청량감을 체험하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든 숨겨진 금고가 발견될 수 있고 어느 날 새 해외 계좌 기록이 업로드될 수도 있습니다. 정의의 시계 바늘은 계속 움직이고 당신과 내가 그 동력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역사 청산은 이어질 것이며 우리가 가는 길마다 사이다 라는 환호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 또는 팔로우 그리고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